우리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해서 함께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입니다. 김근진 박사님께서 육아정책에 대한 부모와 현장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정책 제안 공모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운영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그래서 그 정책 제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공모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를 진행했고, 거기에서 이제 김근진 박사님께서 그 행사를 주도하시면서 결과들을 수합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은 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 김근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하게 될 발표는 그 육아정책에 대한 부모와 현장의 정책 제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육아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발표문의 내용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 2020에서 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 과제하고요. 아까 저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2021년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그 조사를 제가 그 과제에서 4개를 진행을 했는데요. 2,000명 영유아 및 초등부모 2,000명 대상으로 이제 부모 조사를 했고, 또 이제 유아교육, 보육, 사회복지, 경제, 행정 등 각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 원장 및 교사,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기관 설문조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발췌를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에서 육아정책의 범주가 3개 범주로 구분을 했는데요. 크게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하고 유아교육, 보육, 초등돌봄 정책, 그리고 이제 자녀돌봄 시간 지원 정책, 이렇게 3개 범주로 구분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 범주의 정책을 모두 합친 그 전체 육아정책 기준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이 가장 성과가 큰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가, 이거를 이제 부모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가장 높게 나온 게 이제 육아휴직 제도하고 아동수당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부모를 대상으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미흡한, 그러니까 육아에 실제 전혀 도움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나 부모의 입장에서나 실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사용이 어려운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좀 그런 평가를 받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대상으로 이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거나 향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결과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제도와 아동수당이 향후에 가장 집중해야 될 정책이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문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부모조사 결과와 같은 거의 유사하게 나왔는데, 이제 육아휴직제도와 아동수당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은 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가장 집중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 조사와는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요. 이제 육아휴직제도가 가장 높게 나왔지만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유아교육, 보육,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요, 이 부모 조사에서는 이제 가장 성과가 큰 정책으로 이제 초등돌봄 확대, 그러니까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가 그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과가 가장 미흡한 이 정책에 대해서는 부모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이게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 이제 보육 서비스 질 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격차 완화 순으로 이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은 유아교육 보육 초등돌봄 정책 중에서 향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가장 높은 그 응답을 받은 것이 이제 보육 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향후 유아교육 보육 정책에서 이제 가장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초등돌봄 확대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이 순으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 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제 유아교육 보육 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40% 이용률을 목표로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확대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이게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전문가 조사에서 이제 가장 유아교육 보육 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였고요. 그 다음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격차 완화, 이게 가장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육 서비스 질 제고가 세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이 향후에 어떤 정책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걸 여기에 대한 평가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에서 이제 보육 서비스 질 제고가 이제 34%로 향후 가장 집중해야 될 정책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격차 완화, 이 정책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조사와 전문가조사 모두에서 이 유아교육 보육 초등돌봄 정책 범주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될 과제로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 조사에서 이제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이제 놀이 중심 누리 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떤 게 가장 필요한가, 여기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답자의 57.6%가 이제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교사 대 유아 비율을 감축하는 것이 놀이 중심 누리 과정의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이제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였는데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어린이집 원장 교사 응답자의 76.2%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모 및 전문가 조사에서 이제 보육 서비스 질 제고가 이제 가장 향후 집중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선택이 되었는데, 이제 어린이집 조사에서는 이제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 조사에서요,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격차 완화가 얼마만큼 달성이 됐는가, 현 정부 국정과제에 유치원 어린이집 격차 완화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달성이 됐는가라는 질문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부정 응답 비율이 50%가 넘게 나왔고, 긍정 응답 비율은 15에서 16%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원장 및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유치원 어린이집 격차 완화는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녀 돌봄 시간 지원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육아휴직 제도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은 이제 저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정책 수요자, 그러니까 영유아 및 초등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육아정책 제안을 수렴함으로써 정책 개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제출을 하였는데요. 총 57개의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고, 원내외 심사자들을 통한 심사를 거쳐서 그 중에 9개 제안서를 수상작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6개를 수상을 하였습니다. 최우수상은 이제 건강한 마음, 행복한 육아, 마음 건강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심리상담 등의 수준별 지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수상은 2개인데요. 첫 번째는 유치원 어린이집 취약계층 실종 예방을 위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안전팔찌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장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종 예방을 위해 경찰청의 안전관리 앱과 연동하고 알람 기능을 탑재한 안전팔찌 지원 사업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수상은 다행복 희망 정책 제안입니다. 이건 이제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유아반, 담임교사 지원율의 동등화, 그리고 보육교직원 급수별 학력별 호봉제 도입, 보육교사 인턴제도, 교육과정 도입, 장애 아동을 위한 장애통합 어린이집 지정 순서 등에 관한 다양한 보육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장려상은 6개인데요. 먼저 이제 1교시 2담임 업무 분장에 따른 어린이집 주별 순환 근무제도, 그리고 이제 소멸위험 지역 자연치유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 또 안정적인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 지원 체계 수립, 그리고 초등돌봄 온라인 시스템 만족도 평가 도입, 그리고 이제 소중한 우리 아이 지킴이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이거는 뭐냐면요, 양육수당 수급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제 영유아가 나오지 않는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노인복지관의 노인 도우미를 활용한 안전지킴이가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아동학대 예방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책 선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어린이에게 각 시기별 연령에 맞는 책을 선물하고 아동의 성장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사업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